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5.18, 38돌 맞는 5.18을 슬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병준입니다. 38돌 맞는 5.18 하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엄군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인철 변호사,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아마 여전히 가슴 아프게 그리고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50대 여성이 인천의 개인 병원에서요 난소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가는데 이 대학병원은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이 혹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수술 당일에요. 이 환자와 보호자가 이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의료진은 3시간에 걸친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이 수술실 밖에서 3시간 동안 노심초사 기다리던 보호자는 수술을 마친 의료진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듣습니다. 아하. 이날 수술한 부위가 이 난소에 있는 혹, 이걸 제거한 게 아니라 멀쩡한 환자의 신장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아하, 신장이라면 콩팥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멀쩡한 콩팥을. 그러면 박 소장님, 네. 사실은 이 피해자, 즉 환자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의료사고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콩팥이 하나 없어진 건데요. 네. 이게 정말 국민청원의 그 환자의 남편이 쓰신 글입니다. 제목이 도둑 맞은 아내의 신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당한 억울한 의료사고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라는 이제 인사로 시작을 하는데 네. 인사가 아닙니다. 들어보면 너무 속상해요. 네. 맨 처음에 병원에서 이제 이 수술은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딱 혹만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의사의 소견을 들으려고 만났는데 네. 의사가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마취 후에 복강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혹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아무리 봐도 없다가 대장 근처에 뭐 이상한 혹 같은 게 있어서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개복을 했다고 합니다. 복강경으로는 좀 어려워서 네. 개복을 하고 그 혹을 떼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혹이 아니라 신장이었다고 하는데 어허.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랐는데 나중에 변명이 너무 정말 환자들의 마음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네요. 하하. 그 병원 측의 입장, 해명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복강경, 개복수술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대체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 혹 대신에 신장을 떼어낸 것도 황당하지만 네. 원래는 복강경 수술로 하기로 했는데 개복 수술을 한 것도 이제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황당했던 건데 네. 이 복강경 수술은요, 그러니까 수술 부위 작은 부위에만 절개를 하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와 소형 수술 기구를 투입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 이 복부 부위에 상처가 덜 남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뭐 이제 수술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기로 했으나 이제 개복 수술이 되면서 환자의 아하. 이제 상처도 크게 남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병원 측에서는 수술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강경 수술만 한다고 해서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을 텐데 느닷없이 개복 수술을 한다고 하니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피해자의 남편분이란 분은
정말 청천벽력 분통 터질 일일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분통 터질 일인데 뭐 네. 황당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병원 측과 지금 뭐 실랑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네. 지금 원활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려고 보니까 이 장 쪽, 난소가 아닌 장 쪽에 굉장히 악성 종양으로 보이는 종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복강경 수술로는 제거하기 힘든 부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필요한 경우 동의서를 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을 진행을 했다. 네.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남편분, 피해자의 남편분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피해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물론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난소 종양을 제거할 때에 해당하는 거지 네. 신장을 제거할 때 해당하는 동의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네. 입장입니다. 의사가 혹인지 멀쩡한 신장인지도 구별도 못하는 것이 의료 과실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백 팀장님 진짜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볼 때도 이거는 분명히 병원 측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원 측의 입장은 혹시 뭔가요? 의료사고라는 입장에 대해서. 사실 의료사고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많은 그 의료사고를 해봤지만요. 이 병원 쪽에서는 한 개의 신장만으로도 이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이 있었는데 네. 그 신장 기능에 또 종양이 있어서 함께 절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네. 지금 변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9cm 가량 크기의 제 기능을 하는 신장으로 밝혀졌어요. 네. 제가 지금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신해철 의료사고, 네. 송파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강의에서 의료사고 관련이 어제 경찰대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 의료사고가 사실은 유죄로 기소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다면서요? 지금 그 신해철 씨, 고 신해철 씨가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한 것도 지금 대법원에서 1년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그 당시 이게 보면 위박리 절제술에 의한 심낭 천공, 소장 천공이 있었습니다. 네. 부검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사는 굉장히 부인을 했었죠. 네. 그러나 결국은 이게 기소가 돼서 이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네. 의료사고라고 하는 법원은 기소율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30%지만 지방은 10% 미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너서클이 굉장히 작용을 하는 그런 네. 형태의 사고가 의료사고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는 정말 증거라든가 최초 초동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병원 쪽에서 이렇게 부인을 하는 부분이 네. 아마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인정을 어느 정도 한 걸로 지금 전언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쉽지 않은 게 의료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분의 남편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억울함을 알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 남편분이 올린 글을 봅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의료사고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병원 측의 대답이 의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과 해명도 없었대요. 오직 환자한테 이랬대요. 한 개의 건강한 신장만으로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운동이나 열심히 하세요라는 핀잔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교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신장에 혹이 같이 있어서 절제를 하였다는 이 피해자 남편분 입장에서는 가족분 입장에서는 황당한 변명의 이야기를 늘어놨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멀쩡한 신장을 떼어놓은 것도 분통 터지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 측의 이 태도가 더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런 의료사고가 나면 일단은 환자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원하고 사과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의사 병원 측이 사과하는 건 딱 한 번 봤어요. 아하. 얼마 전에 한예슬 씨 사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진짜 인정했더라고요. 유명인이라서 인정한 것 같고 그 외에는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또 이래요. 본인이 사과를 하면 그게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잘못을 인정한 게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변호사 활동 초반부에 이런 실제로 의료사고를 담당을 했었는데 아하. 어떤 그 남자분이 네. 좀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좀 폐렴이 좀 왔어요. 네. 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아이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유명한 큰 대학병원이었거든요. 네. 진짜 황당한 이유였는데요. 수혈을 잘못한 거예요. 혈액형을. 그 큰 병원에서. 그래서 사망하게 된. 엉뚱한 혈액형을 수혈한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실수, 진짜 의료사고잖아. 이런 네. 일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혹인 줄 알고 신장을 제거했다. 이건 네. 제가 봐도 명백한 의료사고입니다. 아하. 이제라도 병원 측이 네. 인정을 하고 네.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편분이 올린 글을 더 읽어보면요. 물론 이 남편분의 주장이라고 지금 해두겠습니다. 병원 측의 태도를 문제 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법무팀이 있었나 봐요. 큰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있었나 봐요. 병원 법무팀장의 공공연한 얘기로는 의료소송은 환자가 이기는 예가 거의 없으며 병원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보다는 의료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병원 입장에선 더 수월하다. 이런 말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분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네. 협박인데요. 네. 아주 예전에는 의료소송을 해도 환자 측에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아하. 왜냐하면 의료사고는 굉장히 힘들고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환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게 얼마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최근 법원 실무는 뭐냐면 입증책을 많이 완화해줬어요. 아하. 그래서 평상시에 환자가 건강했는데 네.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병원 가서 치료받았는데 어떤 사고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의료과실 쪽으로 좀 기우는 경우가 있고 네. 환자 측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증거 확보거든요. 아하. 그 차트, 의료 기록을 빨리 그 네. 열람 복사를 요구하시고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소송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요즘에 이제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분쟁 네. 조정을 신청하시면 권리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MBN의 이수아 기자가 직접 해당 병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신장이다 보니까 좀 크기도 작고 모양도 전혀 신장의 모양을 띠지 않고 이제 저희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거를 한 번만 말씀만 해주셨어도 근데 다행히 지금 환자분이 그 나머지 한 신장 이제 그 신장 신기능 검사나 이런 거를 저희 계속 진행했을 때도 신장 기능은 정상인하고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도 처음엔 놀라셨다가 지금 이제 신장 기능 괜찮고 하다니까 좀 안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었 긴 하지만 가정상에서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좀 저희도 마무리해가는 단계여서 자, 병원 측의 입장이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 측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환자분이 그 신장에 대해서 즉 일반인의 신장 위치에서 조금 다른 곳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른바 이소 신장, 다른 곳 이소 신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아쉬운 부분이 환자분이 신장 얘기를 한 번만 말씀해 주셨어도 박상희 소장님 네. 어떻게 이걸 환자가 내 신장은 평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리 좀 다른 곳에 신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얘기하란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네요. 일단 이 지금 난소에 혹이 생겼으면 당연히 산부인과나 이런 기관에서 수술을 받았겠죠. 신장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소신장이라고 하는 이 신장이 과연 그 환자께서 알고 있었을까요? 내 신장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우리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가 그 훈련을 받을 때 이소신장에 대해서 잘 알고 근처 장기에 대해서 잘 알고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지 네. 환자부로 그거를 왜 그러니까요. 몰랐냐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신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살펴보면 네. 신장에 특이한 문제가 이상이 있지는 않는 한 신장의 위치가 환자 스스로도 어디 있는지 이렇게 느끼기가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장 혹은 뭐 악성 종양으로 보이는 게 발견됐을 때 수술을 중단하고 재검사를 한 후에 다시 수술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아쉬움도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초에 병원 측의 태도는 환자분과 그 가족분들이 볼 때는 정말 황당하고 너무 또 고압적인 태도였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해당 병원이 지금 이 처음의 태도를 좀 반성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피해자분과의 이 가족분과 이 피해 보상금 지급 문제 등을 또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게 양측이 이 피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병원 측의 황당한 일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대 목동병원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홍수미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지난달 이대 목동병원에서 류마티스 이 병 때문에 통원 치료를 받던 한 남성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고 머리가 빠지는 증세를 보입니다. 하하. 뭔가 뭐 병세가 악화됐나 싶었는데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약이 잘못 처방된 겁니다. 왜요? 이 해당 병원에서 일주일에 6알 먹어야 할 분량을 하루에 6알 먹도록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 복용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약을 많이 복용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났던 겁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백 팀장님?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이 뭐 왕왕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다 처방이 됐다고 하면 이런 코피가 흐르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증세를 완화시키는 또 처방을 다시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병원 쪽에서는 이걸 이제 비밀에 붙여달라 그런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네. 또 어떤 협박 비슷한 얘기를 했느냐면 만약에 이게 외부에 나가게 되면은 법적 대응으로 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네. 형태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60대 이 분이 치료를 루마티스에 관련한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어야 되는 약을 하루에 6알을 8일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코피가 쏟아지고 네. 사실 피를 토하는 이런 형태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면 네. 병원에서는 사실 신속한 대응을 해서 처방을 다시 하고 치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이런 게 있는데 네. 제가 강남권에 근무할 때 사실은 성형수술을 하다가 네. 마취 상태에서 사망을 해버린 여성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병원에서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환자가 이상 신체 증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사망을 했지 병원 가시는 아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이 굉장히 오래된 그 실제 사건도 네. 있었거든요. 네.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이런 의료 사고라든가 또 약 가다 처방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응급 처방을 해야 되는 게 네. 도리다 이렇게 봅니다. 잘못된 약 처방으로 8일간이나 이렇게 잘못된 약을 복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병원 측이 해당 환자분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일단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가 오갔겠죠. 네. 특히 머리가 안 나고 뭐 코피를 흘리고 이런 부분에서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병원 측에서는 아니 그 머리 다시 나는데 보상 뭐 굳이 뭐 해야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점이 이제 공분을 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 환자한테 얘기할 거 다 얘기했으니까 일단 환자는 내일 치료 다 받으셨으니까 퇴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지금 이 환자분이 잘못된 약 처방을 8일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탈모 증세 나타나고 피를 토했다 그랬잖아요. 해당 이대 목동병원의 보상 담당자가 그랬대요. 아니 머리 그거 빠진 거 다시 나는데 아니 그러면 머리 다시 나면 그 보상 다시 병원에 돌려줄 거예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에 나가면 병원에서 법적 대응할 거고요. 저희가 위로금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다 없던 일로 하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해자 아들분의 얘기입니다. 보도하고 나서도 이 보도가 나간 이후 사과나 협의가 계속할 줄 알았는데 협의는커녕 보상도 없고 당장 퇴원하라고 하니까 환자분 가족분들 측에서도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이대 목동병원 측 입장은 추가로 나왔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뭡니까? 네, 이대 목동병원 측에서는 이제 주치의가 부작용은 이제 다 치료가 됐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퇴원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앞으로 보상 협의를 할 거다. 논란이 불거지니까 살짝 태도를 이렇게 달리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니까 보건당국이
의료사고 경위를 보고하라고 이대 목동병원에 요청하고 실태 파악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이대로 좋습니까? 네. 분통이 터집니다. 자,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뭐 최저임금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6시간 동안 일하면요 뭔가 좀 이 보상을 적절한 좀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한 푼도 못 건진 사람이 있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늦은 밤에요. 이 한 분식집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요. 모자와 마스크로 지금 얼굴을 가리고요. 이 늦은 밤에 분식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오는 모습인데 들어갔다 나오기까지 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이 분식집에서요. 쿵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네. 나중에는 탕탕탕탕탕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네. 이 여성이요. 지금 분식집에서 네. 옆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려고 벽을 부수려고 시도를 하다가 아하. 지금 그게 실패를 하니까 네.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저 분식집 옆 가게가 바로 금은방 가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 여성이요. 지금 사전에 좀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뭐 삽과 그리고 망치를 들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지금 콘크리트 면이 지금 다 부서져 있잖아요. 아하. 몇 시간 동안 계속 이 콘크리트 부분을 부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계속 다 부셨죠. 콘크리트 면이 다 부서졌죠. 그런데 이게 웬걸? 철문이 나온 거예요. 철벽이. 네. 여기서 이제 이 문까지는 차마 부수지 못하고 네. 이날 결국 범행에 실패를 하고 네. 다시 돌아서 차를 타고 돌아갔던 장면이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백 팀장님, 네. 이거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네요. 사실 그 몇 년 전에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천만 관객을 넘겼었고 네. 저도 수사를 했던 사람이라 그런 관련한 범죄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사실 이분이 이제 30대, 이 사람이 30대 중반의 여성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뉴스를 듣고. 네. 아니 남성 피의자도 아니고 여성이 철물점에서 7개의 도구를 매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사전에 답사를 하고서 네. 밤 11시에 금은방 옆에 분식집을 들어가는데 네. 분식집도 사전에 답사를 한 것 같아요. 아하. 밤에 이게 잠금 장치가 좀 거의 허술하니까 네. 이걸 들어가서 그다음에 벽을 탄강에 석탄 캐듯이 네. 캐는 방법으로 그 도구를 갖다 놓고 무려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네. 근데 여성이 혼자서 했는데 네. 이 여성 절도 피의자가 네. 결국은 뚫다가 보니까 나중에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쾅쾅쾅 하다가 나중에 탕탕탕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3cm의 두께의 철판을 네. 금은방 주인이 이게 둘러서 쳐놓은 거예요. 아하, 그 벽장 네. 안쪽에.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도구로 이제 안 되니까 네. 이 여성이 모자하고 마스크 쓰고 치밀하게 사진 아하. 답사해서 들어갔다가 결국은 도구를 네. 놔두고 아침 5시에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방법이 또 아주 치밀했어요. 네. 그 먼 곳에 차를 뒀는데 네. 여기에 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뱅뱅 돌아서 결국 도망갔는데 네, 그 도망간 부분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일단 짚어볼게요. 예. 일단 저기까지 얘기 좀 해볼게요. 저렇게 벽을 6시간 동안 쿵쿵쿵, 쾅쾅쾅, 쿵쿵쿵, 쾅쾅쾅 내리쳤는데 뭐가 나오는가 싶다 기대를 했지만 저렇게 철판이 가로막고 있어서 6시간 동안의 고생이 헛수고로, 이 여성 입장입니다. 헛수고로 돌아가니까 결국 6시간 만에 철수를 했다는데 금은방 주인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었겠죠. 그 금은방 주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했죠. 왜냐하면 이제 2003년도에 그때 아마 금은방 일에 최고로 많이 맞았는데 한 7억 정도 맞았습니다. 지금은 시세로 치면 약 한 30억 정도 도둑 맞았습니다. 두 번 다시 도둑은 맞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5mm 철판을 이 전체 금은방 전체를 한 바퀴 다 돌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례나 먼저 와서 이제 막 둘러보고 선생님하고도 어떤 얘기를 막 많이 했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이분이 도둑이라 할 때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1시간 반 넘게 그 자기 애인 이야기하고 커플링 하러 온다 가가지고 그 가고 갔는데 그분이 도둑이라 하니까 더 놀래버렸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지. 박상희 소장님, 이거 알고 봤더니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반전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여성 피의자가 사전 답사격으로 한번 찾아왔었고 금은방 주인은 예전에 금은방 털린 적이 있다. 와, 이거 뭡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영화 같네요. 네. 일단 30대 여성이 와서 남자친구랑 커플링 하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사전 답사로 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건 이제 확실해지는 거고요. 네. 아 정말 지금 시가로 치자면 30억을 비슷하게 야. 해가지고 도둑을 맞은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한 1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공사할 때 철판을 이렇게 사방을 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정말 소했고 외양간을 고쳤다. 이건 정말 뭐 이제 쓸모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외양간을 잘 고친 그러니까요. 격이 됐잖아요. 네. 누구도 아마도 이 도둑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네. 이 주인한테는 재산을 잘 보호하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것 같네요. 네. 나름대로 이인철 변호사님, 저 피의자, 범인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더 철저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데요. 네. 이 사건하고 아주 비슷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안 잡이라고 아하. 굉장히 유명한 영화거든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제 발생한 일인데 거기서는 이제 윗집에서 이제 귀금속이 많은 겁니다. 네. 금괴가 많으니까 이 천장하고 바닥을 뚫어가지고 이제 가져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 영화를 보고 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이 도둑의 심정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6시간 동안 정말로 이제 막 부수고 나서 이제 꿈에 부풀었을 거 아닙니까? 금과 은을 이제 가득 내가 이제 할 수 있겠다,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철이에요, 철, 싼 철.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네. 참 그 정성으로 그 머리로 좀 다른 일을 그러니까요. 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저 금은방 주인의 인터뷰를 봤을 때 네. 저 철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와 진짜 돈 많이 들였다 싶었는데 네. 또 알고 보니 2008년에 그 피해액이 3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걸 드는 순간 정말 300만 원 투자하길 정말 잘했구나. 네. 뛰는 이 도둑 위에 나는 주인이 있었구나 아하. 싶더라고요. 네. 이 범행 동기가 2,500만 원 빚 때문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반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이 여성분들의 피해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한 여성이 울면서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3년 전에 한 여성이요. 구인 사이트에서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 현장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합니다. 이 성추행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3년 동안 그 사실을 꾹꾹 마음에 눌러 담았던 한 여성이 어제 SNS를 통해서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심경이 어땠는지 밝혔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네.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네. 꼭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네. 말할까 말까 그동안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가 잘못한 거 아니다. 한번 모두에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네. 용기를 줘서 용기를 내서 네.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라면서 3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여성 3년 만에 어렵게 입을 뗀 이 여성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실장님께서는 문을 자물쇠로 채워서 걸어 잠궜습니다. 철로 된 문이었고 도어락으로 문이 한 번 잠긴 것을 또 한 번 손바닥만한 자물쇠로 걸어서 잠궜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는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제게 의상이라면 갈아입고 오라고 옷을 건넸습니다. 속옷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속옷이 아니고 포르노에서만 나올 법한. 이게 뭐냐고 난 이런 거 싫다고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실장님은 제게 협박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떡하냐. 저 사람들 모두 회비 내고 온 사람들인데 너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20명의 아저씨들은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면서 다가와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소리도 지를 수 없었고 덤빌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많은 남자들의 여자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정말 무서워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시청자분들이 눈과 귀를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너무나 진짜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저 여성분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 여성분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어디 그 밀폐된 공간에 갔는데 일단 문을 잠갔단 말이에요. 자물쇠로.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공포거든요. 그러겠죠. 이거 형법상 강금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자신을 거의 협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런 사진을 요구한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때 빨리 이제 탈출하거나 구조 요청을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문도 잠겨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좀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범죄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수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여러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분의 경우에도 봐도 3년 동안 말 못할 정말 엄청난 공포와 고통 속에 살았을 거라 생각되는데 네. 문을 잠갔다. 당시 그 말할 수 없는 공포감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스튜디오에서는 정당하게 계약을 하고 사전 합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문을 왜 잠급니까? 그냥 정당한 사진을 찍는데 문을 이만한 남자 손바닥보다 더 큰 자물쇠로 문을 왜 잠그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제 양희원 씨의 얘기 중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게 네. 배우가 꿈이었던 이분이 피팅 모델을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배우가 꿈이었으니까 카메라 앞에 여러 번 서보는 거는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들어가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어서 아 내가 여기서 사람 아니라도 나가자 강간 같은 건 당하지도 말자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중간에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너 배우 데뷔도 못할 거고 우리가 네 길 다 막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양희연 씨가 어떡하지 우리 집은 가난한데 이런 거 갚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견뎌야겠다. 하루만 참자라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 모든 것이 물론 지금 수사가 이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양희연 씨가 한 말이 다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인격 살인에 준하는 네. 어떤 범법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 여성의 두려움을 한 번 더 이제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피해가 이 첫날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계약상 5번 이제 촬영이 되기로 돼 있었던 건데 네. 처음에 이 여성이 첫날 이 일이 있은 후에 도망가려고 했다가 그 뒤에 이제 보복이 들여와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4번의 촬영을 마쳐야 했다고 합니다. 한 차례 촬영만 한 게 아니라 모두 5차례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의 얘기를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5번의 촬영을 하고 5번의 성추행을 당하고 5번 내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일을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지만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근데 5월 8일 한 사이트에 그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유명세를 타길 원하진 않았지만 유명세를 탄 덕에 내 사진이 퍼졌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제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별짓 다 했구나. 죽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남자친구인 이게 지금 백 팀장님 네. 그날 강압적인 공포감에 억눌려서 강압적으로 무려 5차례 촬영을 했던 것도 이분에게는 3년간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남아 있는데 당시에 그 찍었던 사진이 한 사이트에 지금 유포가 됐다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명 유튜버거든요. 네. 구독자가 거의 한 18만에 육박하는 인기 유튜버인데 네. 사실 양혜원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악몽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잊고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중에 5월 8일 날 야한 동영상 사이트에 이게 발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말 충격을 먹고 이게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왔구나라고 해서 네. 지난 11일 날 결국 연기 지망생인 이소윤 씨라고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네. 이분하고 같이 고소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시간당 20만 원 내외의 그 피팅 모델비도 지불을 하고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지만 네. 이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 그 당시에 정말 문을 걸어 잠그고 20여 명의 사진 작가라고 이장이 된 사람들이 결국 사진을 찍으면서 양혜원 씨 주장대로라면 정말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강제 추행을 한 거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법에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이 진실로 밝혀진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네. 감금죄도 되고요. 협박죄 내지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지금 허락을 받은 신체 촬영을 했지만 이게 허락 없이 SNS나 인터넷에 유포를 하거나 야동 사이트에 유포를 하게 되면 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은 지금 다른 사건처럼 지난번 홍대 몰카 사건처럼 네.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마포수하고 성폭력 특별범죄수사팀에 네. 신속한 수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분이 양혜원 씨 이분이 그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잠시 남자친구라는 표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함께 유튜브 공간에서는 꽤 알려졌던 인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커플이요 유튜브 상에서 꽤 많이 알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커플의 일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네. 소통을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네. 여기에 지금 뭐 17만 4천 명의 넘는 구독자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네. 이런 사진이 유포가 되니까 일부 이제 누리꾼이 그 사진을 네. 이 남자친구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2차 피해가 생겼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남자친구는 뭐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뭐 여자친구 예원이를 응원한다. 뭐 이런 네.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로 고통받았을 이 남자친구분도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과 이 공포감, 분노감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합니까? 이러면서 여자친구분을 이 3년 만에 어렵게 낸 고백을 응원을 해주고 또 든든하게 앞으로의 수사에서도 든든하게 힘이 되어줄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혜원 씨의 저 고백이 알려진 이후에 나도 똑같이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다면서요. 피해 방식이 아주 거의 뭐 일치하는 네. 피해자가 나타난 건데요.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들어갔더니 쇠사슬을 걸어 잠갔다. 아하. 그리고 좀 야한 속옷을 입게 해놓고 그다음에 20명이 넘는 남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둘러싸서 촬영을 시작했다. 네. 5번 이 촬영이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피해자가 또 나타난 건데 아하. 알고 보니까 이 이소윤 씨라는 피해자가 양혜원 씨와 또 지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네. 이 양혜원 씨와 다른 지인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즉 영상 그리고 사진이 유포가 됐다고요. 네. 이 사실을 안 이 이소원 씨가 양혜원 씨와 정말 밤새 고민을 한 끝에 2차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백 팀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소윤 씨의 이 피해 글을 읽어보면 당시 상황이 앞서 양혜원 씨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혹시 그러면 그 촬영이 이루어진 스튜디오가 동일한 스튜디오인가요 혹시? 네, 사실은 그 SNS 동영상 야동에 나온 부분들이 다른 피해자하고 같이 찍은 포즈 형태라든가 이런 게 동일한 스튜디오처럼 인식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소윤 씨가 올리는 그 SNS상의 글을 보면 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양혜원 씨하고 피해를 당한 형태가 동일합니다. 네.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여 명의 사진 작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즈를 요청을 하면서 네. 결국은 주요 신체 부위를 강제추행을 하는 형태 그리고 또 운영자는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네. 협박을 하냐면 너가 만약에 당신이 이 부분에 응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 20명의
사람들이 전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다라는 네. 그런 어떤 협박 심리적인 위축을 줘버리거든요. 네. 그런 형태에서 몇 시간의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라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양희원 씨하고 이소윤 씨가 지인 관계라는 게 드러났는데 네. SNS에 올라온 사진,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 많이 있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이 경찰 수사에서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들이 네. 지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있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 스튜디오 측, 물론 지금은 두 여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이라고 일단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스튜디오 입장은 뭡니까? 홍순변 아나운서. 해당 스튜디오 입장은 이 양혜원 씨의 입장과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촬영은 양혜원 씨와 합의된 상황에서 했다. 모델급여 지급했다. 그리고 이런 콘셉트, 이런 것도 사전 협의로 구두로 계약을 했다. 페이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시간당 줬고 보통 한 번에 2시간 정도 촬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즈를 취하게 이제 강압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예원 씨의 촬영 총 13번 정도 했는데 전혀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다면서 지금 이 해당 스튜디오 측은 이 양혜원 씨에 대해서 맞고서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고서를 준비한다. 이인철 변호사님, 이 스튜디오 측의 해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해명답지 않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이런 그 논란이 생기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시간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예를 들어서 과연 그런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일반 여성분이라면 정말 수치스러운 사진인데 20만 원 받았다고 치고 2시간 정도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에 과연 그런 나체 사진 비슷한 사진을 찍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성들의 생각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촬영이었던 거예요. 뭐 아주 좀 많이 좀 수위가 나간다면 속옷 차림 정도? 이 정도도 정말 심하게 나간 건데 그 정도도 아니고 이제 자꾸 이제 이상한 포즈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설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러한 것은 선량한 풍속에 반했기 때문에 무효고요. 네. 왜 예전에 이런 소설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돈을 꽂으면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임파운드를 뭐 준다. 이런 네. 경우 다 무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당당하게 네네.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전 콘셉트 때요. 네네. 이 스튜디오 측에서 보여줬던 사진은 뭐 네. 큰 곰 같은 걸 보여주면서 그거와 함께 찍는 모습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양혜원 씨 측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뭐 심한 포즈 그리고 이제 컨셉일 거라고는 사전에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박 소장님, 네. 일단은 양혜원 씨 그리고 이소윤 씨가 지난 11일 날 해당 스튜디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사는 착수했어요. 그런데 일단 언뜻 드는 느낌은 스튜디오 측이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서 상황이라 이걸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스튜디오에서 이런 야동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피해자들이 있으면 정말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양혜원 씨의 남자친구나 양혜원 씨도 꼭 좀 추가 피해자가 있으면 용기를 내달라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 더 나올 경우에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또 크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남성분들도 딸도 있고 뭐 누이도 있고 다 누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시 이라고 보지만 이런 범죄가 뿌리째 뽑혀지지 않으면 여성들의 어떤 생존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생깁니다. 궁금합니다. 그 계약서 쓰셨다고 했는데 스튜디오에서 그 계약서를 오픈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어떤 촬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예술 사진이었다면 거기에 참석한 20명의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네.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보통 이제 피팅 모델 알바를 구합니다. 이런 게 인터넷 구직 어떤 사이트에 많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뭐 시간당 1, 20만 원 정도 적혀 있다고 누가 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수위가 높은 사진을 누가 시간당 10만 원, 20만 원을 받고 네. 찍겠습니까? 이런 걸 모두 봤을 때 좀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좀 한마디만 드리면요. 네. 그 일선 수사 경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합법을 가장한 계약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콘셉트를 설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속옷까지는 입어야 된다고 하는
하는데 지금 이소윤 씨가 올리는 형태를 보면은 소위 말하면 좀 방송에 그 용어로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네. 티팬티라는 네. 그 팬티를 입게 하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요 신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그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포즈 형태로 일반적인 사진을 찍겠다 촬영을 하겠다라고 계약서에 작성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행동은 현장에서 20여 명의 운영자라든가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행동을 취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장에서 뭐 비디오로 촬영이 되거나 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촬영이 되진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포즈를 취하는 형태만 촬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수사팀에서 그 당시 계약서의 컨셉트상 어떤 포즈나 어떤 형태냐 하는 부분이 네. 진술이 상반되겠지만 문제는 최종적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은 아마 이제 폴리그래프처럼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이건 뭐 연예인이나 모델이 혹시 피해 당하는 일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일반인 사이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게 뭐냐 바로 몰래카메라 아닙니까?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어떤 남자하고 여자분이 이제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남자분이 뭐 그런 약간 사진 같은 걸 찍자고 할 경우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동의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두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분이 협박을 합니다. 네. 찍었던 것을 유출하겠다. 그 리벤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유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 영리 목적이면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이 사건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이 스튜디오 입장처럼 만약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유출을 하고 그게 영리 목적이면 아. 7년 이하의 중범죄니까 좀 네.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서울 마포경찰서가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두 여성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 두 여성분의 얘기와 그리고 해당 스튜디오 측의 얘기를 경찰이 꼼꼼히 다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이 부분은 이 사건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한 등굣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많은 학생들이 그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등굣길입니다. 학교 정문에 지금 흰색 차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 흰색 차량이 왼쪽 주차장으로 빠지더니 속도를 주차장에 줄이지 않고 속도를 오히려 올려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소리가 들렸는지 지금 주변에 등교하던 학생들이요. 그 자동차가 달려간 방향으로 지금 우르르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저 차량이 어디로 갔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보면 이게 차가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이제 그쪽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잠시 후에 쿵 하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이 학생들이 그쪽 방향으로 지금 다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저 차량이 저 상태로 50m를 달려가서 지금 난간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 앞에 인도가 있었거든요. 등교하던 학생이 그 차량에 의해서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학생이 다치게 됐는데 학생 중 1명은 그 차량 밑에 깔리게 되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등굣길에 정말 웬 날벼락입니까? 앞서 CCTV 영상을 보면요. 그 차량이 갑작스레 속도를 냈을 때 굉음이 났나 봐요. 그 소리를 들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백 팀장님 네. 정말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침 아하. 8시 20분에 이제 여자 교사분이었는데 이분의 진술은 경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은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튕겨져 나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교통사고 범죄 수사팀에서 일부 확인한 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근데 보니까 네. 이게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밟은, 네. 과도하게 밟은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피의자, 이제 교통사고
적처리 특례법에 대한 피의자 이 교사분의 진술하고는 좀 상반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결국은 이 학생들이 등굣길에 이런 피해를 당했고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 30여 명이 지켜보다가 어떤 심리치료까지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아마 이 교사분이 주차를 하는 중에 자기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걸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이 네. 이제 필요합니다. 네. 서로 진술이 상반되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이 학교의 교사가 사고를 낸 차량 밑에 깔린 또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지금 인근에 있는 상인들, 학생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어벤져스 역할을 해서 구해내고 119로 옮겨서 지금 다행히 현장에서는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왔다는 그런 전언이 있는데 아직도 시민 정신, 이런 사고를 보고 학생 시민이 합세를 해서 학생을 구하는 아주 좋은 시민 정신이 발휘됐다 그래서 인터넷에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상황이요. 이인철 변호사님 정말 이 학생들의 이 충격 그리고 이 공포 그리고 놀라움 저게 학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저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교사가 몰던 차량에 네. 이렇게 학생이 이제 부딪혔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네. 근데 뭐 쟁점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운전자 과실이냐 아하. 아니면 차량의 제조 급발진이냐 이거잖아요. 네. 실제로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99%가 패소입니다. 급발진이 입증이 어렵니다. 아하. 차량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 과실이라고 해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 브레이크 등을 밟지 않았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는데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빨간색 등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CCTV를 봤는데 어떤 차량은 빨간색 등,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데도 계속해서 급발진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도 부정했어요. 아하. 차량 제조회사가 급발진 사고 인정한 게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하. 아십니까? 언젠가요? 그 차량을 그 뒤에 타고 계시던 분이 대법관이었어요. 하하. 그때 딱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줬고 네. 그 외엔 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기회에 네. 급발진 차량 제조 혹시 1%의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또 철저하게 좀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중에 피해 학생 그 등굣길에 이 학교를 오던 등교하던 학생 4명을 이 차량이 주차장 울타리를 넘어서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4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명의 학생이 차량 밑에 깔리는 큰 사고를 당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 밑에 깔려서 꼼짝도 못하는 네. 상황이었고 출혈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 가게를 운영하던 시민을 포함한 총 10명이 이 학생을 돕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를 합니다. 이 차량을 다 같이 10명이 드러내서 아하. 그 안에 그 밑에 깔려있던 이 학생을 구출해낸 네. 이런 이제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 네. 정말 이 시민분들이 어벤져스라고 이 이름 붙여도 정말 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학생을 네. 구해냈는데 근데 정작 지금 걱정은 이 학생들 심리 치료가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학생도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는 거를 보고 그다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면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사고 나는 것을 본 지금 목격 학생들도 많고요. 또 친한 친구는 아니라도 저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겠죠. 범불안.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리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걱정되는 건 저 당사자 4명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몸과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생명에 굉장히 위협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냥 뭐 괜찮을 거야라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좀 꼼꼼히 그들의 마음을 보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당 운전자인 선생님도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다쳤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 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상심이 클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정말 운전이라는 게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아찔한 상황이 정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얼마 전에 그 중앙분리대 긁고 갔던 이 운전자를 구해낸 인천 의인의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수원에 있는 고속도로에서도 의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말 오후에 이 차량이요 1차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인데요. 이때 멀리서 한 차량이 3차로에서 유턴을 해서 다가옵니다.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 운전자 덕분에 다행히 크게 피해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이 오싹한 사고로 번질 뻔했는데 지금 이 남성이요 나와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 운전자가 오히려 차량을 쓱 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씩 웃었다고도 하는데 이 남성이 또 기지를 발휘해서 이 차량에 매달립니다. 매달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저기서 이제 아까 그 영상 좀 다시 보면요. 그 안에서 차키를 뽑아내가지고 그 차키를 이 자동차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아하. 술에 취한 것 같으니까 네. 추가 피해가 우려가 돼서 저런 행동, 저런 이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아하. 지금 저 상황이 낮이었도 천만다행히 밤이었다면 백 팀장님 큰 사고 정말 정면으로 그 3차로에서 1차로로 역주행 유턴을 한 차량과 마주보고 부딪히는 사고가 날 뻔도 했어요, 지금. 사실 대형 사고가 나죠. 지금 네. 이제 오후 6시 30분 경이면 네. 귀가하는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차량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역주행을 해버리면 아하. 마주 오는 차하고 부딪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그대로 방치가 됐더라고 하면은 네. 정말 극단적인 사망 사고도 그러니까요.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상당히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역주행할 정도면은 이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는 바로 또 가속이 됩니다. 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히게 됐을 때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이 36세 된 임호영 씨라는 분이 네. 정말 자기 몸을 날려서 그래. 이 만취 역주행 차량을 막는 그런 또 영웅이 한 사람 네. 태어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호영 씨 정말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사고까지 막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모영 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하고 저기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그 가족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네네. 그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저 앞에 3차로에서 차가 멈춰 서더라고요. 유심히 이렇게 지켜봤어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유턴을 하더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그 차가 피할지 달려올지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클락션을 경적음을 누르면서 이제 속도를 줄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차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급정거해가지고 이제 차를 세웠는데 운전자분께서 네. 웃고 계시더라고요. 내려서 이제 아저씨 술 드셨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네. 아니요 안 먹었어요 하면서 바로 악셀을 밟고 차를 출발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소주 냄새 같은 게 굉장히 심하게 났거든요. 차키를 이제 그렇게 뽑아가지고 천장 위에다가 올려놓고 네. 그 사람을 제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고를 해주신 거고요. 차키 달라고 막 손목을 꺾고 막 네. 그게 이제 또 안 되니까 막 돈을 주겠다고 막 돈 얼마 필요하냐고 자기 보내주면 돈 준다고 막 이러고 네네. 그게 또 안 되니까 막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네. 막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분이 운전하고 가면은 네. 분명히 사고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해서든 네.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모영 씨가 정말 큰일을 한 게 자신은 그냥 저 상황, 저 차를 피해서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 차를 세움으로써 저 차가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차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걸 막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의인이고요. 네. 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이모영 씨를 좀 원망했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때문에 귀찮게 내가 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건도 됐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하. 더 큰 사고를 막았잖아요. 만약에 네. 이모영 씨가 막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 때문에 이 음주운전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음주운전 정말로 위험한 거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박 소장님, 네. 저 만취 운전자는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알까요, 지금?
모르겠죠. 지금은 알겠죠. 아하. 정신을 차려놓고 보면 내가 정말 위험했구나. 근데 정말 이인채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해주신 게 본인의 생명도 위험했고 저렇게 하면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정말 이렇게 이번에 한번 따끔히 혼남으로써 평생에 내 목숨과 타인의 목숨을 잘 지키시는 운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역주행 운전한 사람을 막은 임호영 씨에게 이 큰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답니다. 정말 장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 곳에 우리에게 의인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오늘 하루 살만 난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